자, 지금 한국이 FTA 미국하고 맺으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따라서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되고 먹튀로 대변되는 론스타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정부가 해왔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 인수하고 그 다음에 비싸게 매각해서 단기간 엄청난 돈을 묻고 도망갔다. 그런데 이 결론이 9월 달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라고 WTO가 세계 무역적 어떤 이 룰을 만들 때 이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구가 국가 간에 벌어지는 ISD, 즉 외국에 투자한 사람이 그 나라 국가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을 때 내는 이 소송을 관장하는 국제기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송의 결과 지금 한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해서 론스타에 손실을 끼쳤다. 이렇게 이제 론스타가 한마디로 적반하장격 소송을 내가지고 엄청난 돈을 물어줘야 된다. 약 2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물어줘야 된다. 2,500억 정도를 물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소송 질 거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뭔가 하면 론스타가 한국의 이 외환은행에 푼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뒤에 작업을 했겠죠. 김대중 정권에. 그래서 인수를 해서 그게 이제 인수 승인이 2003년 9월 달에 노무현 정권 때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작업이 많이 돼 있었을 거라고 봐요. 노무현 정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죠. 그러다가 론스타가 결국 이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았죠. 그래서 KEB 하나은행이라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론스타는 이 외환은행 매각에서 엄청난 이득을 맺어 버렸죠. 자, 미국의 론스타 같은 저런 회사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기본적으로 은행을 인수하고 또 그걸 갖다가 헐값으로 사서 고가에 매각하고 그리고 먹고 튀고 자 이래 되는 과정에서 수조 달러를 벌어갔는데 이것을 오히려 론스타가 한국에 소송을 걸어서 지금 수천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FTA에 들어있는 ISD 투자자 국가 소송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한국이 경제 영토가 세계에서 제일 넓은 나라다라고 자랑합니다. 해외와 FTA 협정을 가장 많이 맺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대 나라도 많이 맺었고 또 집단 자유무역 협정도 많이 맺었습니다. 다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수출만 먹고 살 수 있는 거다. 외국인 투자만이 한국이 사는 길이다. 한덕수가 98년인가 그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외국인 투자와 수출이 한국을 먹여 살리는 거냐라고 보고 그러면 한국을 먹여 살린다라는 말에서 이 한국은 재벌을 먹여 살린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여기에는 이 한국 국민들을 먹여 살린다 말입니까? 아니면 재벌이 잘 먹고 살게 되면 국민도 재벌에 의해서 먹고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100대 재벌이 2년 동안에 순이익이 45조에서 92조로 늘어났고 매출도 엄청 늘어났는데 고용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 몇백 명 늘어났다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대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였지만은 그것이 고용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국의 고용 3위 기업이 쿠팡인데 쿠팡이 현대차와 200명인가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면 쿠팡이 진짜로 그렇게 많이 고용해서 국가에 기여하는가? 그 쿠팡 노동자는 대부분이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다. 자, 이렇다면 이런 것도 고용이 제대로 된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쿠팡이 없앤 수많은 이 길거리의 매장들, 서민들이 하던 매장들을 없애고 쿠팡이 전자상거래로 몰고 가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대체되어 생긴 일자리들 이것이 과연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항상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해서 먹고 살거나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해서 순수하게 기업을 운영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한국에 국민도 먹고 살고 외국인도 먹고 산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지금 외국 자본이 3개월 만에 10조가 빠져나갔다지 않습니까? 빠져나가면서도 단타를 해서 걔들은 많은 수익을 얻고 빠져나갑니다. 그럼 외국인 자본이 기본적으로 한국에 있는 이유는 투자는 뭐겠습니까? 그냥 단기적 이 금융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외국인 자본이 무슨 한국의 경제를 걱정해서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서 고용을 하는 게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뭡니까? 쌍용 인수를 둘러싸고 들어올 듯 하다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외국인 투자라는 것은 제가 볼 때 허상이다라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요. 세계의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최악의 경제적 난에 빠진 스리랑카. 일시적으로 지금 디폴트 선언이 됐다. 자, 스리랑카의 디폴트 선언을 일시적으로 했지만은 이 나라가 과연 답이 나오겠느냐. 코로나로 관광객이 줄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라는 외국인 투자에 의존했다가 나중에 이 중국이 그들의 차관 빌려준 거를 확 걷어 들이면서 이 나라가 자기에게 버거운 외국인 투자 유치했다가 지금 박살이 나는 겁니다. 파키스탄도 난리가 났죠. 파키스탄도 지금 이 생계난이 벌어지고 있고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는 대외 채무가 127조에 달하고 중국의 1대1로 참여로 부채에 허덕이고 팬데믹까지 겹치고 물가 상승률이 12.7%에 올라가면서 이래 됐습니다. 지금 스리랑카나 지금 파키스탄의 위기의 본질에서 중국에 의한 채무, 외국인 투자 부분이 그 나라들을 완전히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경제난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 파키스탄이나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 외국인 투자 엄청난 나라죠. 이런 나라 가면 저임금으로 가지고 생산하는 사업들이 발달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외국인 투자 유치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들뿐만 아닙니다. 페루에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페루에는 사람이 6명이 죽는 시위가 지금 나타나고 통행금지가 실시되었고, 그런데 이 페루의 좌파 시골 교사 출신 사회주의자가 잡았지요. 자, 그런데 이에 지금 완전히 그 시골 교사 수준으로 페루라는 큰 나라를 바라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머릿속에 든거 없다 보니까 좌파라면서 히틀러를 지켜 세우고, 이 히틀러하고 무솔리니가 만든 고속도로가 독일과 이탈리아를 발전시켰고 독일을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다 말도 했고요. 그리고 그가 임명한 장관들이 줄줄이 부패로 낙마하고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졌어요. 자, 그렇더라도 이 사람이 경제만 살렸으면 괜찮을 건데 이 페루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소요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뿐만 아니라 중동, 북아프리카 등에 2011년에 자스민 혁명이라고 부르던 아랍의 봄 같은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할 거거든요. 이 물가 지수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오르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들, 저개발국들이 아주 혼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신자유주의는 강자의 논리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제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유럽에서도 르펜도 EU에 지금 탈퇴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신자유주의자 마크롱이 혼이 나고 있어요. 대선에서. 도저히 게임도 안 될 것 같은 르펜이 자기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도 반신자유주의로 성공했고 미국 고립주의로 이야기했죠. 자, 영국이 브렉시트 탈출한 것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러시아가
이 신자유주의처럼 이렇게 초반에 푸틴이 러시아를 개방해서 러시아가 외국의 경제에 엮이게 되면서 처음에는 러시아 경제가 안정되고 급격히 자본주의화 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러시아 특유의 부패에다가 이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덮치기 시작하면서 처음엔 달콤합니다. 러시아 경제가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그 활로를 찾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중국도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 이 노동 이전 효과를 갖다가 보면서 급속하게 떴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제 그런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중국 경제가 무너져 가니까 중국에서 대만 침공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주의적 국가들은 한계에 부딪혀서 해외 침공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그러지 못하는 중남미나 아시아의 이 나라들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에서도 생기겠죠. 물가 인상되고 채무 못 갚고 그런데 이 식량하고 오일은 생활하는데 기본인데 이것들이 다 폭등하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라는 거는 이제는 버려야 되고 여기에 기대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것은 입증된 겁니다.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에서 또 더 나아가서 이 전 세계 이 제3국가들에서도 이 신자유주의는 종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자유주의를 한국에 부활시키겠다면 그것이 성공하겠습니까? 큰 착각이지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페루나 스리랑카처럼 될 거예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퀵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